나는 그녀의 시체를 발견한 그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선택이 나를 파괴한 그 순간부터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피비린내 나는 칼날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한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차가운 논리의 칼날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잔인했다. 12월의 한강변, 눈발이 흩날리는 그 오후,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지와 나는 결혼한 지 5년째였다. 그녀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은행원으로 일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여자였다. 오빠,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내가 마사지 해줄까?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나는 피 냄새를 맡았다. 민지의 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목에 칼자국이 선명했다. 피가 바닥에 고여 마른 자국이 검붉게 번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녀의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이 떨렸다. 민지야. 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경찰은 곧 도착했다. 수사관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배우자 관계입니다. 동기 있으신가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메시지함에 쌓인 그 남자의 이름이 빛났다. 강준호. 부동산 CEO. 그는 민지에게 정혼의 짝지라고 불렸다. 오빠, 준호 오빠는 나를 진짜 이해해. 너는 항상 일만 생각하잖아.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가짜였다. 그의 회사는 허울뿐인 페이퍼 컴퍼니,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 민지는 그를 믿고 모든 걸 걸었다. 우리 집을 팔아 그의 투자에 넣었고 나 몰래 빚을 졌다. 그녀는 그와 함께 도망쳤고 결국 그의 배신으로 죽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웃었다. 좋아, 민지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그 새끼는 내가 준 고통만큼 1000배로 갚아줄게. 그 순간 내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나는 평범한 IT 엔지니어였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서 나는 신이 될 수 있었다. 강준호의 삶을 해킹하는 건 내게는 호흡만큼 쉬운 일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제주도의 리조트, 민지와의 셀카. 영원한 사랑지라는 캡션. 역겹다. 그의 회사 웹사이트는 화려했다. 강준호 대표, 부동산 혁신의 선구자.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허점이 보였다. 주식 거래 내역, 가짜 투자자들, 돈 세탁의 흔적. 그는 민지의 돈으로 도망쳤고 그녀를 버렸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그의 아지트에서 살해됐다. 동기. 그녀가 그의 사기를 눈치채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 모양이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의 주변을 파악해야 했다. 그의 비서, 그의 투자자들, 그의 가족. 그는 홀어머니와 살았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초기였다. 약점, 나는 노트에 적었다.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그는 민지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나는 그의 모든 걸 앗아갈 거다. 직업, 명예, 가족. 하나씩. 그 주말 나는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강준호는 40대 초반, 매끈한 슈트에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여자들과 웃으며 통화했다. 네, 투자 성사됐어요. 곧 배당 나갈 겁니다. 거짓말쟁이. 나는 그의 번호를 알아냈다. 피싱 메일 하나로 그의 이메일에 침투했다. 그의 캘린더가 열렸다.
다음 주 중요한 미팅. 대형 투자자 만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민지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민지를 제대로 챙겼어야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진짜 범인을 잡아줄게요. 장례 후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 그녀의 옷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펼쳤다. 준호 오빠는 나를 자유롭게 해줘. 오빠, 나는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아. 그녀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훔쳤다.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이제 내가 내 자유를 되찾아줄게. 복수의 첫걸음은 그의 돈줄을 끊는 거였다. 나는 가짜 투자자 신분으로 그의 미팅에 끼어들었다. 온라인 포럼에서 배운 해킹 스킬로 그의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미팅 날, 나는 그의 이메일로 투자 철회 메일을 보냈다. 자료 검토 결과, 사기 의심. 즉시 철회, 그의 클라이언트들이 동요했다.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뉴스에 강준호 회사의 위기 기사가 떴다. 그는 당황할 거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어머니 병원 기록. 알츠하이머 치료비가 그의 생명줄이었다. 나는 병원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계좌에서 빼돌려 병원에 입금했다. 추적 불가. 그는 돈이 사라진 걸 알면 미칠 거다. 이게 내가 민지에게 한 짓이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기다려, 민지야. 아직 멀었어. 내 심장은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었다. 강준호, 내가 그녀를 영혼의 짝이라고 불렀지? 좋아, 그럼 나는 내 영혼의 악마가 돼줄게. 강준호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부러움을 자아냈다. 제주도의 별장, 강남의 클럽, 명품 시계 컬렉션. 하지만 나는 그 뒤의 진실을 알았다. 그는 빈 껍데기였다. 민지의 돈으로 산 그 모든 게 이제 내 소나기에 있었다. 나는 그의 이메일을 통해 그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는 여러 여자들과 엮여 있었다.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한 여자는 자살 시도했다. 준호 씨, 돈 돌려주세요. 제 인생 다 망쳤어요. 그녀의 메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강준호의 사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복수할까요? 그녀는 동의했다. 이름은 수진. 30대 후반, 전직 모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새끼 때문에 제 딸 교육비 다 날아갔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났다. 줌 화면 너머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민지 씨는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싸우는 소리에 그녀의 증언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지는 고통 속에서 죽었을 거다. 준호야, 왜?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녀의 외침이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수진 씨, 당신의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명예를 먼저 무너뜨려요. 다음 타겟은 그의 명예였다. 나는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었다. 부동산 사기왕 강준호, 여성 피해자 폭로. 익명 제보로 그의 과거 범죄를 흘렸다. 실제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를 흔들었다. 언론이 물었다. JTBC 뉴스에서 그의 인터뷰가 나왔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 루머예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좋았어. 공포를 느껴봐.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의 유품 상자가 기다렸다.
그녀의 드레스, 우리 여행 사진. 결혼식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영원히 함께할게. 그 약속이 깨진 순간,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녀의 반지를 꺼냈다. 사라진 그 반지. 강준호가 빼앗았을 거다. 이 새끼, 내 목에 칼을 꽂아주고 싶어. 하지만 아니.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수진과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의 클럽에 잠입했다.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 그녀의 녹음 파일이 도착했다. 수진아, 그 돈은 투자 실패했어. 미안. 그의 변명. 우리는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란은 분노로 가득 찼다. 사기꾼. 감옥 보내. 그의 주식이 더 떨어졌다. 회사 직원들이 사임했다. 그는 고립됐다.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당신 아들이 한 짓을 아세요? 민지라는 여자를 죽였어요. 병원에서 그녀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왔다. 스트레스 때문. 강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을 거다. 엄마, 괜찮아.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상상됐다. 좋았어. 이제 내가 느껴봐. 가족을 잃는 고통을. 나는 밤새워 코드를 짰다. 그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다. 해외 송금 내역. 스위스 은행. 민지의 돈이 거기 있었다. 나는 해커 포럼에서 도움을 구했다. 블랙헤디라는 닉네임이 녀석이 응했다. 돈 돌려받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대신 절반은 내거 거래였다. 나는 동의했다. 돈이 돌아왔다. 민지의 부모님 계좌로. 딸의 유산입니다. 익명 송금. 그들은 울었을 거다. 하지만 강준호는 아직 자유였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늦췄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사관의 말, 나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그의 아파트 CCTV를 해킹했다. 그날 밤, 민지와의 싸움 영상. 칼을 휘두르는 그의 손 블러 처리된 영상이지만 충분했다. 나는 그걸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 제보자입니다. 이 영상 보세요. 강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그의 폰을 도청했다. 젠장, 누가 이런 짓을. 그의 공포. 나는 웃었다. 나야, 새끼야. 내 영혼의 짝이 됐나? 민지의 꿈을 꿨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그만해.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민지야. 이건 내 목이야. 강준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걸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어머니와 함께 싸구려 모텔로 이사했다. 나는 그곳을 지켜봤다. 드론 카메라로.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밑 다크서클. 이게 내가 민지에게 한 꼴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과의 협력은 깊어졌다. 그녀는 그의 옛 연인이었다. 준호는 항상 그래? 여자를 이용하고 버려. 그녀의 증언이 더 나왔다. 녹음, 사진, 이메일.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집단 피해자 대표로 소송 걸어요. 법정은 그의 악몽이 될 터였다. 첫 재판 날, 나는 후미진 자리에 앉아 그를 봤다. 슈트는 구겨지고 눈은 피곤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강준호, 혐의 인정하시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루머입니다. 하지만 증언이 쏟아졌다. 수진이 나섰다. 그는 제 돈 5억을 사기로 빼돌렸어요. 민지 씨도. 그녀는 그의 칼에 찔렸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강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 없음. 하지만 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블러 처리된 CCTV.
그의 손에 칼이 쥐어진 장면? 이건 가짜. 그는 소리쳤다. 판사는 재판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사랑 고백. 준호 오빠를 만나 사랑이 뭔지 알았어. 오빠, 내게 미안하지만 그 글씨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왜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결혼 초, 나는 일에 매달렸다. 야근, 프로젝트. 그녀는 외로웠을 거다. 오빠, 나랑 산책 갈래? 그녀의 부탁을 무시했다. 강준호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매력적인 말, 화려한 선물. 그는 그녀를 세뇌했다. 내 과거도 돌아봤다. 나는 고아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도박으로 가정을 벌였다. 그래서 나는 안정을 추구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결혼. 하지만 그 안정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내 탓인가? 나는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복수로 변한 내 눈빛. 나는 변했다. 더 이상 그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강준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나는 병실 밖에서 그를 봤다. 그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의 눈물이 진짜 같았다.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인간이구나.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찢긴 목, 아니? 내가 먼저 그랬어. 나는 돌아섰다. 다음 단계는 그의 최후였다. 나는 그의 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연락처에 그의 사기 증거를 자동 발송. 친구들, 가족, 비즈니스 파트너. 당신의 친구 강준호가 범죄자입니다. 그의 네트워크가 붕괴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직접 연락했다. 번거로운 번호로. 강준호 씨, 민지 씨 기억하세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는 받았다. 누구세요? 그 새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돈은 돌려줬어.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웃었다. 미쳤어. 증거 없으면. 증거. 이미 내 삶이 증거야. 파산, 소송, 엄마의 병 위계 복수야. 그는 침묵했다. 제발. 그만해요. 내가 민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녀가 먼저 칼을 거짓말. 나는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민지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른다. 오빠, 왜 나 버렸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땀이 흥건했다. 복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지야, 이게 내가 원한 거지? 재판이 다가왔다. 그의 운명이 결정될 날. 재판 2차 심리가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피해자들, 호기심 많은 구경꾼. 강준호는 수갑차고 들어왔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순간 그는 알아챘다. 너, 그의 속삭임.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영혼의 복수자야. 증언이 이어졌다. 수진의 눈물이 법정을 적셨다. 그는 저를 속였어요. 민지 씨처럼 다른 피해자들도 나섰다. 5억 원 날렸어요. 가족이 파탄 났어요.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변명하시겠습니까? 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실수였어요. 사랑했어요. 민지를. 그녀가 돈을 요구해서 거짓. CCTV 영상이 재생됐다. 그의 칼날이 번쩍이는 장면. 배심원들이 헛숨을 들이켰다. 변호사가 항변했다. 영상은 조작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전문가가 증언했다. 진짜입니다. 타임스탬프 일치,
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한 짓이야. 그 영상 법정 안이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질서를 유지했다. 침묵. 재판 중간 휴식 시간. 나는 복도에서 그의 어머니를 봤다. 휠체어에 앉아 눈이 흐렸다. 준호야. 왜 그래? 그녀의 중얼거림. 나는 다가갔다. 할머니, 강준호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애 어렸을 때부터 욕심 많았어. 아빠 닮아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하지만 돌아섰다. 그녀의 아들도 민지의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강준호가 무너졌다. 알아요. 제가 칼을 쥐었어요. 하지만 자였어요. 그녀가 미쳤다고 그의 고백. 법정 안이 얼어붙었다.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살인죄, 사기죄. 무기징역. 강준호는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제발. 그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구급차 소리가 울렸다. 재판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 승리감. 민지의 사진을 보며 나는 울었다. 끝났어, 민지야. 그는 갚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은 그만뒀다. 나는 프리랜서 해커가 됐다. 이게 내 길이야? 수진이 연락했다. 고마워요. 이제 새로 시작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내 삶은 어둠 속이었다. 밤마다 강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탓이야. 그는 옳을까? 나는 민지의 묘를 찾았다. 한강변 묘지. 그녀의 묘비에 적힌 이름. 최민지, 사랑하는 아내. 나는 꽃을 놓았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했어. 하지만 나도 선택했어.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속삭임처럼. 오빠, 이제 쉬어. 하지만 쉬지 않았다. 복수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강준호의 어머니. 그녀는 혼자였다. 나는 병원비를 익명으로 보냈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내 용서는 없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의 옛 동업자들. 그들도 민지의 돈을 뜯었다. 나는 그들을 추적했다. 다음 차례야. 내 심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일부가 됐다. 강준호의 감옥 생활은 내게 새로운 쾌감을 줬다. 나는 교도소 해커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일상을 엿봤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노동, 고립실. 그는 편지를 썼다.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 나와서 보상할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치매가 깊어져 그를 잊었다. 좋아, 이게 내 고통이야. 나는 그의 동업자들을 노렸다. 첫 번째, 박민수. 부동산 중개인. 그는 강준호의 돈 세탁을 도왔다. 나는 그의 사무실 서버를 뚫었다. 고객 명단, 탈세 증거. 세무서의 제보. 박민수, 10억 원 탈세. 그의 사무실이 급습됐다. 뉴스에 부동산 사기 연루. 그는 체포됐다. 누가, 그의 절규가 상상됐다. 두 번째, 김태현. 변호사, 강준호의 법적 방패.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 이메일을 유출했다. 김태현, 사기 변호사 후 그의 로펌이 문을 닫았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 아이들 데리고 갈게. 그의 가족이 무너졌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민지의 가족처럼.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싹텄다. 수진이 물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도 망가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민지를 위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복수는 나의 중독이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녀의 꿈을 꿨다. 오빠, 그만. 나 용서했어. 그녀의 미소. 나는 울었다. 강준호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다. 칼로 손목을 그었다. 미안해, 민지. 그의 유서. 나는 그걸 봤다. 순간 공허함.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장례식에 그는 오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울부짖었다. 엄마, 그의 외침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내 선택을 존중해야 했는데 복수로 더럽혔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타겟, 그의 영혼의 짝 친구들. 그들은 그의 사기를 알면서 방관했다. 나는 그들을 모았다. 익명 초대. 강준호의 비밀 파티 클럽에서. 그곳에서 증거를 뿌렸다. USB로. 너희도 공범이야.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싸움, 경찰 신고. 뉴스의 사기왕 네트워크 붕괴. 내 삶은 텅 빈 아파트. 나는 민지의 드레스를 입고 잤다. 그녀의 냄새를 맡으며 돌아와, 제발.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준호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 교도소에서. 너 때문에 다 잃었어. 하지만 나도 미안해. 민지를 사랑했어. 그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찢었다. 늦었어. 하지만 내 마음이 변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피로를 느꼈다. 이제 그만.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렸다. 강준호의 재심리가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아니, 익명 제보자로. 법정에서 나는 마스크를 썼다.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한 사람, 강준호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증오와 절망. 너 왜 이렇게까지? 판사가 물었다. 동기요, 나는 말했다. 사랑. 그녀를 잃었기 때문에. 재심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해 없음. 그의 울음소리가 법정을 메웠다. 민지. 미안해.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나도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복수잡은 한 말씀.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민지의 묘로. 꽃을 놓고 앉았다. 끝났어. 이제 자유야.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목소리처럼. 오빠, 사랑해.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IT 보안 컨설턴트로. 피해자들을 돕는 일, 수진과 나는 친구가 됐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녀의 미소. 강준호는 감옥에서 변했다. 편지로 알았다. 나도 후회해. 내 선택 존중할게. 아이러니. 그의 어머니 묘소에 갔다. 용서해요. 꽃을 놓았다. 내 심장은 따뜻해졌다. 복수는 파괴했지만 재건도 가르쳤다. 민지의 선택을 이제 진짜 존중했다. 영혼의 짝. 그건 우리였어. 서울의 봄이 왔다. 한강변에서 산책했다. 그녀의 손을 잡은 듯 함께 가자, 민지야.